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DO, 최고 데이터 책임자 조직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략과 플랫폼 구축 사례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관리 책임을 맡은 조직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죠. 엔코아 전략사업본부 김범 전무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엔코아 전략사업본부장 김범입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엔코아는요, 국내 시장의 대표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코아의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회사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코아는 1997년부터 데이터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했던 기업이고, 아마 이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면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엔코아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금융, 제조, 유통, 통신, 공공, 아마 전 산업계의 도메인 쪽에 대해서 그동안 한 1000여 개의 프로젝트, 또 한 500개 이상의 어떤 대형 기업들과 함께 고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의 각종 이슈들을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해법을 드리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새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제 수많은 그 기업들이 계시죠. 또 많은 기관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전략이다,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어떤 프로젝트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어떤 도메인의 어떤 고객들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고객이 또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고객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종합적으로 좀 조망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으로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약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은요, 강의가 진행이 된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이신 전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CDO, 최고 데이터 책임자 조직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략과 플랫폼 구축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화면이 보이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객들과 함께 최근에 요새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전략, 소위 말해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활용 기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새 이제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 축이 기존의 이제 CIO 조직들과 함께 이제 요새는 CDO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고 데이터 책임자 조직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디지털 전략,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 구성 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기업 내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뭐 ME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CRM, 또 ERP, 또 혹은 제조 생산 라인 쪽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시스템들, 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여신, 수신, 뭐 여러 가지 각종 도메인에 맞게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이러한 쌓아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디지털 어떤 전략 자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부분들일 거고, 그들이 그러한 어떤 수행을 하게 될 때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질 것인가를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아마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그동안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고, 또 프로젝트를 또 지난 몇 년간 또 수행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또 많은 또 참석자분들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좀 약간 공유를 하고 또 질의응답으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마우스가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최고 데이터 책임자 조직의 어떤 데이터 기반, 이런 어떤 결국은 우리 뭔가 디지털 전략을 하기 위한 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기반의 뭔가 분석적 의사결정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뭔가 데이터의 어떤 품질을 확보를 하거나 또 어떤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뭔가 통로 결국은 그를 통해서 결국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제품에 대한과 어떤 서비스에 대한 혁신을 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을 만들 것이 어떻게 보면은 CDO의 가장 큰 역할이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CIO 중심의 최고 정보 책임자와의 어떤 역할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명확한 업무 관계들도 또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활용 기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결국 그럼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데이터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라든가 경제적 이익이 정말 창출 가능하냐 이런 어떤 증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좀 일종의 숙제 같은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 조직들이 결국은 데이터 리터러시죠.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기반 시스템들을 준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최고의 어떤 역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은 기업 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뿐만 아니라 각각의 다른 현업들, 구성원들, 조직 내에 대해서 누군가는 데이터를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잘 공급해주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회사가 아니라도 같은 그 조직 내에서도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의 어떤 소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 소비의 어떤 데이터라는 어떤 그 자산 그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략의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어떤 그 기반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를 조금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의 어떤 경제적 이익 창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데이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고객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세 가지 꼭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자산화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기업 내에 많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검색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 결국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데이터의 자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프로젝트 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셨지만은 데이터 결합 기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구성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요새 고객들이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잘 모아놨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냐라는 요 세 가지 꼭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그 꼭지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어떤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네.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업의 구성원이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요, 기업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에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겠죠.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내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시스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현업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기업 내 현업이라는 게 뭐 마케팅 부서라든가 혹은 뭐 영업 부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내가 어떤 고객에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고객한테 그거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 데이터가 어디에 있으며
그 누구한테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정말 그 복잡한 시스템 내에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정말 진정한 가질 수 있는 고객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데이터를, 이 데이터가 고객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상품 데이터야. 라는 것들을 손쉽게 식별을 하고 그것들을 뽑아내는 그 과정들. 결국은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첫 번째 데이터 자산화 과정입니다. 데이터 자산화 과정은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데이터 식별입니다. 데이터 식별인데 결국은 데이터 식별을 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데이터 자산화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죠. 식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기업 내에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던 그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다른 또 기업들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고 수많은 개발자들을 거쳐서 만들어졌던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똑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떤 용어라든가 뭐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 데이터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표준과 비표준. 결국, 그래서 보면 요새 데이터 자산화 프로젝트 중에서 데이터 표준화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기술적인 어떤 그 용어가 있었다면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용어들. 예를 들어서, 뭔가 매출 데이터를 원하는데 기업 내에서 기술적으로는 다른 걸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것도 표준으로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라는 것이 데이터 식별에 대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이해입니다. 요새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프로젝트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움직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적으로 원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것들을 조금 더 고레벨의 뭔가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봅니다. 자, 지금 이제 MC 분께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그 뭐 삼성동에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죠.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집집마다 인테리어가 다 다를 거고 또 리모델링을 했겠죠. 어떤 경우에는 뭐 통로를 막은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구조를 바꿨을 거예요. 근데 구조를 하려면은 MC분께서 소방관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평면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집의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평면도와 실제 구조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벽인지 이것이 방인지 이것이 거실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소위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평면도가 말 그대로 데이터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논리모델, 물리모델처럼 이런 어떤 데이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표준화와 사실상 이러한 어떤 모델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디지털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이 얼만큼 유효할 거야, 언제까지 유효할 거야. 이것이 최신성 데이터가 언제까지야 라는 부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고품질의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 데이터가 저쪽 데이터가 있는 상태인데 이쪽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품질 관리를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품질 관리에 대한 주체와 어떤 그 데이터 소비자가 있었을 때 이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 소비와 검색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식별, 이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품질, 데이터 오너십, 스튜어드십, 데이터 접근까지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이런 것들을 갖추기 시작을 했을 때 진정한 데이터 자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뭔가 좀 약간 그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 이 DB 안에 이게 아파트인데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에 식별할 수 있는 표준과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의 품질이 어떤지를
먼저 측정을 하고, 사실상 이거 이전에 이러한 어떤 자산화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한 프로세스 전략들은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립과 함께 먼저 첫 번째 자산에 대한 첫걸음,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다룬 이해 당사자들, 개발자부터 해서 DA, 뭐 어떤 현업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메타데이터에 대한 창구, 이 창구를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들, 때로는 이 데이터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서로 영향도,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지 그걸 볼 수 있는 데이터의 리니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보안적인 부분들, 데이터의 이행, 그리고 뭔가 그 데이터의 어떤 결합 부분들, 이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각각의 솔루션들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이질감을 가지지 않고 하나의 어떤 제품처럼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산을 하고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 3년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데이터 뭐 디지털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 뭐 AWS 기반의 혹은 뭐 애저 기반의 뭐 혹은 뭐 GCP 기반의 클라우드 형태의 어떤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거나, 혹은 뭔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가 맞지 않을 때 뭔가 그 온프레미스, 그 기업 내 데이터 센터겠죠. 그쪽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결합 비용, 무분별하게 데이터 사이즈가 막 늘어나거나, 또 혹은 이것이 옛날 데이터인데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들, 또 혹은 이 데이터들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이 데이터들을 다시 끌어내렸을 때 뭔가 락인에 대한 뭔가의 어떤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결합 비용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데이터에 대한 또 보안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고객사들인데 내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을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뭐 클라우드에 뭔가 이렇게 쭉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아무래도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감한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접근 제어라든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데이터 레이크를 딱 넣는다고 했을 때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민감 정보를 복호화를 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딱 넣죠. 근데 데이터 레이크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만큼 안전한 보안 장치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사실상으로. 기껏해야 뭐 인증 수준, 뭐 통제 수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서 내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어겨가면서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한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만 고민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최신 데이터의 어떤 확보주기, 이거 외에 그런 피지컬 데이터 말고 뭔가 요새 데이터 가상화라는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 중에서도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축에 대한 것이 뭐냐면 데이터 결합 기반들을 가져갈 때 무분별하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것보다 이러한 어떤 결합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보안 수준, 최신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기종의 다양한 시스템의 업무들의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로 이렇게 모았죠.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랜딩 존, DW 마트 존까지 해서 이것이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 존까지 이렇게 모았었고요. 이런 부분을 모았지만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보안 수준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또 최신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주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라든가 민감 정보가 좀 덜 필요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은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로 조금 놓고, 자주 변경되어 있는 데이터라든가 민감 정보가 필요한 어떤 보안성이 필요한 데이터들은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복합적으로 써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데이터 어떤 마켓이라든가, 즉 결국 이게 꼭 퍼블릭한 마켓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뒤에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기업 내 여러 가지 현업들이라든가 IT 데이터 공급과 소비의 어떤 주체들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자산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결합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전무님. 데이터 레이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데이터 가상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 데이터 가상화를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또 적용을 하려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엔코아에서는 이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쉽게 도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또 공급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엔코아도 뭐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도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지연, 또 혹은 보안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뭔가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원천의 데이터와 거의 실시간적으로 동기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인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아까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랑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 가상화 DB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물리적인 DB처럼 마치 보이겠지만은 실제로 안쪽에는 인메모리 공간에 어떤 고난도의 어떤 컴퓨팅 환경만 있으면 또 혹은 꼭 고사양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휘발성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만 잘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고요. 이미 그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셨던 고객이라 하더라도,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셨던 고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데이터 가상화를 같이 섞어서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기반이 뭐냐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원천의 데이터 자산화했던 과정에서도 원천의 데이터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카탈로그라든가 데이터 어떤 포탈을 쓰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활용 쪽이죠. 주로 보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할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들이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쓸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 소비자의 관계, 즉 뭔가의 어떤 다른 기업들이 아니에요. 같은 기업에 대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IT 조직과 현업과의 조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소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기반이 데이터의 공유 기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퍼블릭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 데이터 포탈, 이런 부분. 공공 데이터 포털에 보면은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자기네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죠. 그 데이터들을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에코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은 사실상 그러한 어떤 퍼블릭하는 공공기관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기업 내부에 혹은 기관 내부에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런 환경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기업 내부에서도 잘 만들어줬을 때,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끌어당겨서 이것들을 타 부서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서빙입니다. 데이터를 무조건 찾아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뭐 찾는 것이 아니고, 기업 내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데이터들을 필요한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데이터에 어떤 서빙을 해줄 수 있는 뭔가 API 서비스, 또 데이터 하비스트라고 요새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 데이터 포탈도 데이터 하비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셋들도 검색을 해서 찾아오고 싶은데, 반대로 외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또 이렇고 있어.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월 20일부터인가 22일부터인가 데이터 산업법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그때부터는 이제 데이터 거래들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런 경우에서는 서로 이제 데이터셋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이래. 서로 공유하고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하비스트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데이터셋이 공유가 되고 서빙이 되려면 필요한 어떤 데이터의 전처리라든가 또 가공에 대한 분석. 가공도 지난 몇 년간 아까 우리가 그 디지털 프로젝트 했을 때 데이터 레이크만 구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분석가들,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POC도 하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기업에 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보다 더 전문가는 그 고객의 담당 현업들이세요. 그분들이 그 담당 그 현업들 뭐 영업이나 마케팅 분들이 더 전문가시거든요. 도메인 전문. 근데 그분들이 다만 분석 능력이 없다라는 것뿐이죠. 분석 스킬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이 현업들이 간단하게 데이터를 넣어서 내가 예측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소위 말해 그것들이 요새는 이제 오토 ML이라고 해가지고 오토 머신러닝이라고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현업들이 손쉽게 자기네들이 누구든지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데이터 가공 분석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저희가 아는 기업 중에서도 기업에 이제부터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를 할 거야. CEO 레벨의 어떤 지시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현업에 있는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특정한 고객군을 찾기 위해서 특정한 상품군, 특정한 비즈니스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외부에 그때그때마다 분석가들을 소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무님, 네. 한 가지만 질문 네. 더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과 그리고 활용 과정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데이터 하비스트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영업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 제조 관리 시스템, 굉장히 다양한 업무의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또 각자의 업무에 맞게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를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결합을 해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그 고객군을 발굴해서 이런 고객군들을 하나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셋 조합을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려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만들 거냐, 그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 과정들을 어떻게 또 전달할 거냐라는 과정과 함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현업들이 스스로도 그 데이터들을 그를 가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시스템들에 대한 이기종에 대한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관리자라든가 IT 담당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데이터를 결합을 하고 전처를 해서 사내의 뭔가 데이터 마켓 포털에 공유를 하게 되면 분석가들이라든가 업무 담당자들이 이 데이터를 언제든지 확인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분석가들과 이 현업 담당자들이 또 이 스스로도 데이터를 결합을 해보거나 혹은 또 개인의 뭔가의 분석 환경들, 아까 시티즌 데이터 사이트도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새로운 데이터들을 또 그 가공을 해서 마켓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공급과 소비에 대한 하나의 창구가 될 거예요. 저기에 가면 내가 데이터를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저기 가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이쪽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마련해 놓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곡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데이터의 뭔가의 그 자산화에 대한 어떤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결합에 대한 기반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반, 요 세 가지 꼭지가 있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화를 끝내고 나서 이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또 혹은 자산화를 떠나서 내가 그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놓고 혹은 데이터 가상화에 모아놓고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프로젝트들이 많은 상황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브릿지 역할과 함께 전처리와 가공과 공유를 하는 마켓을 만드는 과정들 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 실행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자산화, 결합 기반, 활용 기반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언제까지 무조건 우리는 이 그 뭔가 KPI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해버리면 그 프로젝트는 결국적으로는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남들이 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잘 보시면은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소비자가 봤을 때 그럼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자산화하는 과정. 자산화하는 과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두 번째, 이 잘 만들어진 원천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또 데이터 레이크에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 레이크들도 함께 원천 데이터와 함께 잘 찾을 수 있도록 했을 때 데이터 소비자, 즉 내가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소비자는 분석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 나가서 일반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뭔가에 그 댐을 건설해야 되는데 작년에 가뭄 정보가 어땠어? 홍수 정보가 어땠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뭔가 뭐 수정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내가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공유한 데이터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무조건 6가지가 다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고객의 어떤 기업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1번부터 6가지 어떤 고객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과정들을 살펴보겠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향후 어떤 그 로드맵으로 이 데이터 플랫폼을 가져갈 거냐를 고민해 간다고 했을 때 지금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뭔가의 어떤 목표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면은 조금 더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볼게요. 전무님, 네. 이 데이터 소비자가 데이터를 활용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것 네네네. 같은데요. 이런 프로세스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물론 좋지만요. 네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어떤 프로세스부터 점검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들이 무조건 다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이 기업의 어떤 환경에 맞춰야 될 것인데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조건 이걸 해야 돼라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데이터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업들이 필요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스템들을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것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차근차근하게 뭔가 그 최고 데이터 책임자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줄 거냐 이게 차이지. 근데 사실상 이것들을 이제 뭐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나는 요까지만 해도 충분한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뭐 무조건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도 보면은 저희 고객사들이 6가지를 그 순서 없이 서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또 그 필요한 부서들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또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계속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타스크들을 주로 할까? 당연히 아까 자산화 쪽 과정인데요. 자산화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최종적인 목적 자체는 품질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품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데이터를 뭔가를 찾아서 쓴다고 했을 때 원천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품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결합을 하나 마나 뭔가 분석을 하나 마나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자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데이터 관리 체계 누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지침과 어떤 프로세스나 우리는 이제부터 데이터를 관리를 할 거야. 그에 관련해서 내가 아까 데이터 식별 또 혹은 데이터의 어떤 이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데이터 표준이라든가 모델 현행화 품질 기준이라든가 진단 규칙에 대한 어떤 수립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것들을 기반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자산화가 됐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뭔가 활용을 한다. 아까 뭐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도 말씀드렸고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물론 이제 관리 입장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활용 입장에서 이 자산화된 데이터를 쓰려면 결국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현황을 분석을 해보고
어떤 핵심 데이터를 쓸 거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와 핵심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품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어떤 원천 데이터들 중심으로부터 먼저 관리 체계를 잡고 표준화를 잡고 시작을 해버리면은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품질, 데이터 자산화를 보게 되면 데이터 표준과 모델과 구조, 품질, 어플리케이션 영향 분석, 데이터 흐름까지 이런 어떤 종합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일단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데이터 결합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보완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면은 좋은 품질들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잘 자산화된 데이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고품질 데이터 자산화를 통해서 만들었다면 데이터를 잘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포탈, 데이터 서치라고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이 데이터를 찾는 사람들은 현업이라든가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현업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 비즈니스 분류와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정의를 하고 기술적인 메타데이터와 현업들이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꼭 그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죠. 원천 데이터 품질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데이터의 검색, 카탈로그의 상세 확인, 보유 현황 데이터 맵, 뭐 샘플 데이터 혹은 민감 정보의 마스킹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핵심 그 타스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 물리적인 데이터 결합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많은 제조, 유통, 공공통신 쪽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심 타스크 쪽에서 뭐 랜딩 존을 만들고 스테이징 존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쌓을 거냐 이것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수집에 대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데이터를 처음부터 쌓기 시작할 때 무작정 쌓지 말고 뭔가의 분류를 예상을 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작업이라든가 또 더 나가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든가 마트 구성을 하고 각자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샌드박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데이터 레이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이미 그 고객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빨리 필요한, 빨리 유입되는 데이터들, 원천 데이터, 설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당연히 이 원천 데이터들도 쓰려면은 아무래도 엣지 쪽, 막 설비 쪽에 있는 엣지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뭐 쓰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결국은 데이터 레이크로 모아서 쓸 건데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어떤 엣지 쪽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핵심 데이터들 따로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원천 데이터처럼 이런 비정형의 어떤 그 데이터들도 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라는 기반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사례도 설명드릴 건데 데이터 수집에 대한 지연이 그동안 그러니까 나는 막상 뭐 1시간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뭔가 데이터 레이크에 쌓이는 데이터 자체가 뭐 36시간 전 거다 뭐 한 달 전 거다 뭐 이틀 전 거다 이래 버리면은 사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지연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은 데이터 유입량이라든가 또 혹은 처리량에 따라서 어떻게 병렬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뭐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타스크입니다. 자, 데이터 분석 및 가공에 대한 타스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뭐 가상화를 하든 뭐 하든 결국은 데이터에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제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기종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가상화를 쓰시려는 고객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일관된 데이터 전처리 기반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들이 쓰는 어떤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된다면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또 다른 전처리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통일되는 기반들에 대한 노력들이 또 많이 보이고요. 개인별 분석 환경 쪽에서 사실상 우리가 많이 보이는 것이 요새는 AutoML, 즉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보다는 현업들이 잘 수 있는 AutoML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내가 분석 자원에 대한 뭐 GPU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분석을 잘했을 때 데이터라든가 모델을 어떻게 공급을 서빙을 해줄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기반에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공된 데이터셋 마지막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입니다. 누군가는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소비를 하게 될 건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교환을 하고 상시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가공된 데이터의 어떤 지원 타입이나 적재 방식 그리고 혹은 꼭 기업 내부가 아니라도 유관 시스템과의 어떤 유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뭐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이제 디캣을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하비스트, 외부 데이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공유하고 외부에 가진 데이터를 내가 안쪽에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하비스팅.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대한 서빙과 함께 고객사 어플리케이션 상시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뭔가 API 서비스가 됐든 그런 서빙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앵커 출신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데이터 수집부터 처리, 저장, 서비스, 거버넌스, 분석, 시각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각종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앵커가 고객들과 함께 앵커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고객들과 함께 오픈소스 기술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고객들과의 어떤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그 주제로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어떤 두 개의 큰 축을 통해서 뭐 데이터 모델링 도구, 메타데이터부터 해서 각종의 어떤 데이터 관리 솔루션과 함께 데이터 전처리, 뭐 마켓 스토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용에 대한 두 축으로 고객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 강연으로 이제 기업 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저도 네네네.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이 앵코어의 데이터웨어의 각각의 제품들을 활용하면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그리고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도입하는데 많은 비용과 그리고 구축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웨어를 구독형 제품으로도 이번에 출시를 하시는 맞습니다. 것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앵코어가 늘상 고객들과 막 한 1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도 기업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각종 기술들을 담은 이제 솔루션들을 고객들한테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공급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들이 이런 어떤 디지털 전략과 함께 여러 가지 각종 솔루션들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적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네. 없죠.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앵커가 고객들한테 또 어떻게 더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 쪽으로 뒤에 그 백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과 함께 많게는 뭐 고객들 입장에서 TCO 레벨로 한 9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그 데이터 이 솔루션들을 라인업 전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앵커가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제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그 뭐 배터리라든가 화장품, 이커머스 이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어떤 자산화 프로젝트 또 혹은 또 데이터 활용 기반 또 혹은 데이터 결합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는 과정들이 대한 프로젝트 속에 앵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들이 결국을 하는 것 자체도 수많은 조사와 수많은 어떤 그 전략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또 앵코아도 고객들과 같이 머리를 맞닿아서 그 숙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산전 쪽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이 이미 뭐 대표적인 기업들도 있겠지만 지금 뭐 전자결제다, 뭐 유통이다, 또 혹은 뭐 공공기관이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 이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트라이한 뭐랄까요? 그 실수와 어떤 반복을 계속 하면서 계속 그 개선된 어떤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가도 결국은 이 기반이 필요하구나, 자산화가 필요하구나, 자산을 했으니까 이제는 활용을 해야지 이러한 부분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고가의 장비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생산 라인 쪽에 오는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려고 이제 고가의 장비를 쓰고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또 데이터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또 고가 장비를 그만큼 또 비용을 투입하기가 또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시간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비용 대비 그 효과적으로 이제 ROI에 맞게끔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고객과 함께 소위 말해서 애자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처음에 무조건 다 그 선정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이제 실험을 해보면서 고객들과 함께 하나하나 요소들을 다 맞춰가면서 지금의 이제 또 처음에는 온프레미스 기반이었다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갔다가 그렇게 돼서 이제 특정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가 그 좋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또 머신러닝 기반까지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또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사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렸던 이유 자체는 물론 이제 클라우드도 좋고 온프레미스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네들이 어떤 환경에 맞게끔 그러한 과정으로 최적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사실상 디지털 전략이라고 하지만은 특정한 이게 딱 입에 맞는 솔루션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에 맞는 환경에 맞게끔 어떤 기술을 쓸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해결됐을 때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맞댄다고 했을 때 좋은 디지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그 소위 말하는 수많은 어떤 많은 그 도메인의 전 산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디지털 전략 자체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가장 밑바닥의 어떤 데이터의 기반인 것들이고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자산화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라는 전략을 잘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가치를 증명을 하고 실제적으로 데이터의 기반에 대한 업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전무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네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요건인 빅데이터를 AI, ML 활용과 실시간 분석을 엔코어 솔루션을 통해 가상화 아키텍처로 전환할 때 사전 중요 작업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정제 작업, 데이터 라벨링, 항목 연관성, 가중치 등이 있겠죠? 네네. 더불어서 가상화 시의 업무 효율과 비용 절감에 우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질문 주셨네요. 이제 질문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가상화 쪽으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가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미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잘 쓰이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이미 앵커에서도 그 제공을 해주고 있는 기술인데요. 가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상화를 쓰는 것 자체는, 물론 뒤에 활용에 대한 기반들도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화에 대해서, 원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결국은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인메모리 공간만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원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속 환경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속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결국은 이제 데이터 가상화도 하나의 이제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이제 손쉽게 GUI 형태로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라벨링이라든가 가중치 같은 거 작업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가상화를 했을 때는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또 혹은 뭐 물론 더 새로운 데이터를 구조를 풀 수도 있지만은 데이터 가상화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든지 데이터 구조를 바꿀 수가 있고 언제든지 원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소비자에 맞게끔 언제든지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추용이고 아무래도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데이터 가상화라는 것이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를 그 대체를 한다? 그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데이터 가상화를 위한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 가상화 영역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잘 섞게 된다면 단순하게 피지컬 데이터 레이크를 쓰는 것보다 비용 자체를 뭔가 아까 클라우드 비용이라든가 어떤 스토리지 비용이라든가 또 혹은 불필요한 어떤 그 동기화 비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한 7, 80%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석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호승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해서 내부 조직별, 사업 분야별 정보 제공 및 그룹사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구성을 하려면요. 어떤 사전 준비와 그리고 앵코아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열사들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뭔가 지주사 입장에서 데이터를 뭔가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가져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각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물론 이제 테크니컬 메타를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관리를 하고 나서 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인데 내가 옆에 카드사, 같은 계열사의 카드사의 데이터라든가 혹은 캐피탈의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주대, 뭔가 그것들이 아마 그 데이터 카탈로그라든가 데이터 포털 솔루션일 건데 그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무작정 가져갈 수는 없겠죠. 네. 왜냐면은 내가 은행 사람인데 카드 데이터를 쓰려면 카드사가 데이터가 오너니까. 그때 그 카드사한테 해당되도록 자동으로 뭔가 데이터에 나는 이 데이터를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뭔가 승인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정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데이터 리터러시 극대화를 위한 데이터 설계, 수집, 활용, 분석 등과 관련을 해서 앵코아의 차별화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차세대 데이터 중심 전문센터를 설계하기 위한 중요 고려사항은 무엇으로 보는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결국은 뭐 데이터 중심의 뭔가 센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한 건데 앵코아가 약 한 1000여 개의 프로젝트, 물론 이제 차세대도 진행을 해보고 또 혹은 뭐 요새 뭐 데이터 빅데이터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해봤지만은 결국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것들인 거고요. 사실상 단편적으로 뭔가 경험을 하고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앵코아가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그 산업 도메인별, 아까 공공, 제조, 유통 등 뭐 수많은 산업 도메인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앵코아가 또 나름대로의 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자체가 고객들과의 교감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데이터 설계라든가 수집 활용 쪽, 분석 쪽에 대해서 저희가 엔드투엔드의 어떤 서비스와 솔루션들을 또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질적인 어떤 솔루션들의 어떤 결합보다는 저희의 어떤 원스톱의 어떤 컨설팅 서비스하고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데이터 중심의 전문 센터를 만든다면 아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우리가 큰 주제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자산화라든가 활용 기반이라든가 결합 기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만 잘 고민을 하시면 그에 대한 상세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타스크들을 가지고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거냐라는 것들이 가장 좋은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이경성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기존 저희가 사용하던 분석 시스템과 접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혹시 적용한 BP 사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 가상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원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ABC라는 원천 시스템들이 있고 ABC라는 원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DB로 따지면 몇천 개의 그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가상화를 씌우면 내가 ABC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가상화를 씌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1대1 테이블에 대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복합 테이블, 뭔가 스플릿 하는 그런 테이블들을 가상화로 만들면 그걸 외부로 봤을 때는 데이터 가상화 자체가 일종의 DB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SQL 툴이라든가 JDBC 표준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어떤 리포트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관리 툴, 개발 툴에 대해서도 바로 봤을 때, 내가 가상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DB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연동이라든가 호환성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양성필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 방안이 궁금한데요. 엔코아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는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분석 전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이라는 것은 꼭 특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을 쓰거나 어떤 온프레미스 환경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엔코아 솔루션 조차도 굉장히 온프레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적으로는 내가 그 고객들이 분석 플랫폼을 클라우드에서 쓰든 어디서 쓰든 간에 데이터 분석전에서는 결국은 내가 데이터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 환경, 그 분석 환경 쪽으로 어떻게 심리스하게 그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항상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따진다면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차근차근하게 여러 가지 우리 솔루션이라든가 또 혹은 일반적으로 그 고객분들이 잘 아는 그런 그 기술들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꼭 분석전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이렇게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거쳐서 분석을 하게 되면 별도의 뭔가 저희한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서 전무님께 드려봤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또 실시간으로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후에는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그리고 오늘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오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여기저기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할수록 어떠한 전략으로 조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상관없이 이 고객들이 생각하는 그 숙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이해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상당수의 고객분들이 그걸 간과하시고 진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큰 꼭지에서 고객들과의 어떤 이슈를 상세히 펼쳐가면서 풀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도 지금 엔코아가 한 25년, 6년 정도의 데이터 쪽 업무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는 아니었지만은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난이도의 뭔가 스킬이라기보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고, 또 이러한 그 기회를 주신 뭔가의 그 전자신문 이쪽에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CDO, 최고 데이터 책임자 조직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략과 플랫폼 구축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